하루를 마치고 완전히 지쳤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피곤한 것을 넘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느낌. 마치 누군가 당신의 뇌 플러그를 뽑고 밤새 충전하는 걸 잊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집에 오면 그저 쓰러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몇 시간 동안 휴대폰을 스크롤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슬픈 영화 속 주인공처럼 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침묵 속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산적인 일을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어느새 쾅 잠자리에 들 시간이고 자신을 위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답답하죠? 아무리 쉬어도 여전히 지쳐 있습니다. 마치 배터리 부족 모드로 작동하는 것 같지만 잠을 자도 완전히 충전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다시 사람답게 느끼게 해준 고백까지 간단한 변화를 찾았습니다. 항상 기진맥진한 느낌에 지쳤다면 잘 들어보세요. 이것들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1. 저는 가짜 통근을 만들었습니다. 통근은 한때 제 하루 중 최악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통근이 사라지자 저는 그것이 실제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그 여정은 제가 모드를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 모드 끄고 집 모드 켜고 하지만 이제 일이 끝나면 갑자기 쾅 저는 소파에 앉아 스크롤하고 있고 여전히 일 모드에 갇혀 있습니다. 리셋도 없고 전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짜 통근을 시작했습니다. 퇴근 전후 짧은 산책, 딱 10분, 휴대폰도 방해도 없이 그저 신선한 공기와 내 생각들, 처음에는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은 아마 제가 이중생활을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스티브, 조는 왜 하루에 2번 집을 나서는 거지? 대체 뭘 하는 거야? 하지만 아시나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 간단한 산책은 제 뇌에 일이 끝났다고 알려줍니다. 다시 인간이 될 시간 시도해보세요. 이상하게도 강력합니다. 저는 소파를 블랙홀처럼 대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소파는 위험합니다. 실제로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앉아 있을게 라는 식의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그 잠깐인 4시간이 되고 어느새 해는 지고 당신은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있으며 너구리 강도 영상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전부 외워버렸을 테니까요. 저는 예전에는 지쳐서 집에 와서 좀 쉬다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파에 앉는 순간 끝이었습니다. 저는 가구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몇 시간이 사라졌고 어느새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소파에 앉기 전에 다시 진짜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는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의도적인 무언가 5분 동안 스트레칭하기, 노래를 틀고 몸을 움직이기, 비록 우스꽝스러워 보여도 말이죠. 전자레인지에서 나오지 않은 음식을 요리하기, 요점은 자동 조종 모드를 깨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대신 내가 살아있고 저녁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무언가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분은 이겁니다. 그 한 가지를 하고 나면 저는 실제로 휴식을 더 즐깁니다. 기진맥진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재충전된 느낌이 듭니다. 간단하게 들리지만 제 저녁 시간이 느껴지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3. 저는 퇴근 후 나를 위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음악은 마법입니다. 몇 초 만에 기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곡의 노래가 스트레스를 평온함으로, 피로를 에너지로, 평범한 순간을 기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근 후 나를 위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진정으로 나에게 속한 하루의 시간을 위한 사운드 트랙이죠. 낮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전력 질주하려는 것과 같이 일 모드에서 바로 괴너지 모드로 전환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편안한 노래들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노래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춤을 춥니다. 비록 부상당한 플라밍고처럼 보일지라도 저는 여전히 그렇게 합니다.
움직임, 리듬, 그리고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은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단조로움을 깨뜨립니다. 내 하루가 일과 피로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안에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퇴근 후 사운드 트랙을 찾아보세요. 매일 저녁 틀어보세요. 그것이 당신을 자동 조종 모드에서 벗어나게 하고 당신의 시간이 당신의 것임을 상기시켜 주게 하세요. 효과가 있습니다. 보달. 저는 일에 최고의 에너지를 쏟는 것을 멈췄습니다. 오랫동안 일은 내 최고의 모습을 가져갔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사고력, 인내심, 문제 해결 능력, 스프레드시트에 깊이 신경 쓰는 척하는 능력까지요.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저는 거의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즐기는 일에는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만두면 2주 안에 나를 대체할 무언가에 왜 내 최고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그 생각이 나를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화를 주었습니다. 여전히 일을 잘하지만 그것이 나를 집어삼키게 두지 않습니다. 이메일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스트레스 받는 것을 멈췄습니다. 모든 작은 실수가 세상의 끝인 것처럼 느끼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상사는 나를 해고하지 않았고 동료들은 심지어 눈치채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나 자신을 위한 에너지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진정으로 내 삶처럼 느끼게 해주는 일들을 위한 에너지, 일하는 날들 사이에 억지로 끼워 넣는 것이 아닌 저는 악당처럼 느껴지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많은 피로는 일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예 라고 말하는 것에서 옵니다. 실제로 에너지가 없는 계획들,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느끼는 부탁들, 심지어 우리의 책임도 아닌 추가 업무, 우리는 예 라고 말하고 즉시 후회하지만 거절하는 것이 무례하고 이기적이며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처럼 느껴져서 여전히 그것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중하게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안 돼요. 대신 좋은데요. 하지만 이 저녁은 저 자신을 위해 비워두려고요. 조만간 다른 걸 계획해요. 라고 말합니다. 죄책감 없이, 과도한 설명 없이, 그저 정중한 경계. 그리고 놀라운 부분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화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좋아요. 시간 될 때 알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내 시간, 내 에너지, 하루 끝에 숨 쉴 능력을 되찾았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당신을 악당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좋습니다. 저는 둠 스크롤링 없이 뇌에 휴식을 주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스크롤하는 것이 휴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니 편안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어쩐지 1시간 스크롤링 후에도 쉬었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더 피곤했습니다. 그것은 둠 스크롤링이 휴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종류의 뇌 과부하를 다른 종류로 바꾸는 것일 뿐입니다. 업무 이메일은 뉴스 알림으로 그리고 내가 요청하지 않은 끝없는 무작위 정보의 흐름으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실제 휴식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5분 일기 쓰기, 책 몇 페이지 읽기, 좋은 음악과 함께 조용히 앉아있기, 심지어 그냥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것까지요. 그리고 네,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쯤은 제 뇌가 마라톤을 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기대할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제 저녁은 일과 잠 사이의 죽은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텅 빈 공간일 뿐이었죠. 일을 마치고
무언가를 먹고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어쩌면 쇼를 보고 어느새 하루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흥미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매일 저녁 기대할 만한 무언가, 어떤 것이든 스스로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내 하루를 덜 로봇처럼 느끼게 해주는 무언가, 취미, 비록 제가 형편없더라도 새로운 레시피, 비록 결과가 의심스러울지라도 재미있는 쇼, 웃음은 실제로 당신을 재충전해 주니까요. 심지어 정말 맛있는 간식, 음식의 행복은 진짜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작더라도 당신을 진정으로 신나게 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당신의 저녁 전체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잠자리에 들기 위한 카운트다운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퇴근 후 항상 지쳐 있다면 그것은 단지 바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재충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저는 피로가 그저 어른이 되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퇴근 후 기진맥진한 느낌은 정상이라고요. 다음 주를 버틸 만큼만 쉬는 주말까지 그저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진실은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소파에 누워 몇 시간 동안 휴대폰을 스크롤하는 것은 휴식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저 다시 모든 것을 해야 할 때까지 시간을 태울 뿐입니다. 퇴근 후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하루의 남은 시간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신이 그저 직원이거나 일꾼이거나 할 일 목록을 확인하는 사람이 아닌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주말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이 중 하나를 시도해 보세요. 단 하나라도 어떻게 느껴지는지 보세요. 당신은 그저 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